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첫 TV 토론이 다음 달 10일 ABC 방송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3번의 TV 토론을 제안했는데 모두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의 산불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한 날씨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애틀란타에 위치한 한인 운영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 주민 수백 명이 몰리면서 한바탕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강제 퇴거 조치 후 모든 상품들이 주차장에 방치되자 이를 가져가기 위해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LA에서 보육교사로 일해온 20대 남성이 청소년 2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될 전망입니다. 용의자가 여러 곳에서 근무해온 만큼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도했습니다. 파리올림픽 태권도에서 이틀 연속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세계 랭킹 24위로 어렵게 올림픽에 출전한 김유진은 세계 1위 강자까지 잇따라 격파하며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첫 TV 토론이 다음 달 10일 ABC 방송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3번의 TV 토론을 제안했는데 모두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노동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나란히 전미 자동차 노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We know what we stand for, and we stand for the people. And we stand for the dignity of work. And we stand for freedom. We stand for justice.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례 TV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모두 다음 달로 주간 방송사는 폭스, ABC, NBC라고 언급했습니다. I just look forward to these debates.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them. I hope she agrees to them September 4th, September 10th, September 25th. 이 발언이 나온 직후 ABC 방송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 모두 참여하겠다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다만 4일 폭스 주간 토론회나 25일 NBC 주간 토론회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박빙 승부 속에 다음 달 실제 TV 토론이 개최되면 중도층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연준 의장보다 나은 직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산불 진화는 더딘 상황에서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가를 집어삼킵니다. 미처 화마를 피하지 못한 차량은 검게 그을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I was literally born in the house. I don't even recognize it like I was in some crazy dream. Closed my eyes and felt the peacefulness, and I'm thinking someday maybe it'll work out to go back. 지난달 24일 북가주 뷰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파크 산불로 지금까지 무려 42만 7천여 에이커가 불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4번째로 큰 산불로 기록됐는데 아직까지도 진화율은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 카운티에서 시작된 크로지어 산불은 피해 면적이 하룻밤 사이 6배나 늘면서 1,300여 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진화율은 고작 5%에 머물고 있는데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Fire definitely has a potential to grow to a very large fire. We do have aircraft in the air on the fire and hand crews on the ground doing their best to get a box around. 이미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보험 대란이 최근 잇따른 대규모 산불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도현입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몰고 다니는 동물이죠. 판다 한 쌍이 오늘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자이언트 판다인 4살 암컷 신바오와 5살 수컷 윈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샌디에이고에 도착해 적응 기간을 가진 뒤 오늘 대중에게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를 기념해 오늘을 캘리포니아주 판다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이 판다 2마리는 중국이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보내진 판다여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샌디에이고에 중국이 마지막으로 판다를 보낸 건 28년 전인 지난 1996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틀란타에 위치한 한 한인 운영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 주민 수백 명이 몰리면서 한바탕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강제 퇴거 조치된 후 모든 상품들이 주차장에 방치되자 이를 가져가기 위해 주민들이 모인 건데요. 경찰이 주민들을 제지한 후 상품들을 모두 매립지에 버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위치한 한 뷰티 서플라이 업소입니다. 주차장 가득 물건들이 쌓여 있고 그 주위를 경찰들이 호위합니다. 뷰티 업소가 임대료 미납으로 강제 퇴거 조치되면서 업소 내 모든 상품들이 주차장으로 내어져 방치된 겁니다. 이 소식이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주변 주민 수백 명이 가발과 화장품 등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상점 앞에 몰렸습니다. I got my 2 baskets. Took the bus or whatever to get down here to get some free stuff. We're already in a recession. Times are hard. Why not just let us get the items and invest and be okay? 해당 업소는 한인 장모 씨가 운영하던 곳으로 3년 전 업주가 숨진 후 정신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이 운영해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많은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경찰은 상점 앞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업소의 물건들을 모두 매립지에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업소 폐업으로 버려진 물건인 만큼 누구나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e like free stuff, so we came out here to get all this free stuff, but then the car saying you can't get the free stuff because the people want to take it. And how y'all gonna take some stuff that ain't even yours? It's free. 조지아 애틀란타 한인 뷰티 협회는 업주의 사망에 이어 폐업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모금 운동을 벌여 업주의 아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까지 공공장소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인근 지역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대중교통 내에선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15분쯤 익스포지션 블러바드와 벌몬 애비뉴 기차역에서 주민 한 명이 수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료팀을 불렀지만 피해자는 치료를 거부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3명의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6일 정오쯤 페어뷰 스트릿과 사우스 다이아몬드 스트릿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남성은 복부에 수차례 흉기에 찔린 자상이 발견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18세에서 21세 라틴계 용의자 3명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네, 무려 47년 전인 1977년 남가주에서 발생한 3건의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73살 워렌 루터 알렉산더로 26살이었던 당시 여성 3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지난 1992년 발생한 미해결 살인사건 용의자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미 구금 중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남가주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생체 정보 증거와 DNA가 일치한 알렉산더는 결국 지난 6일 캘리포니아주로 인도됐습니다. 보석금 없이 구금된 알렉산더는 오는 21일 기소인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LA 지역에서 보육교사로 일해온 20대 남성이 청소년 2명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27세 앤드류 루이스 산도발을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음란 행위 7건과 음란 사진 600여 장 소지 혐의 등으로 오는 13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산도발이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까지 LA 카운티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도발이 여러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근무해온 만큼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피고가 학교와 보육시설에 고용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우려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사우스게이트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산도발은 $7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수감 중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 스토브 110만 대를 리콜합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오늘 해당 제품이 의도하지 않은 가벼운 접촉으로도 손잡이가 돌아가 전원이 켜지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관련 문제로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주방에서 대형견이 스토브에 올라타자 온도 조절 손잡이가 움직여 위에 있던 박스가 불에 타기 시작했고 이는 큰 화재로 번졌습니다. 비슷한 일로 신고된 건수는 지난 2013년부터 300여 건, 화재로 번진 건 2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측은 손잡이 잠금 장치나 제품 커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문제 제품은 삼성 슬라이드인 전기레인지 모델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베스트바이와 코스코, 홈디포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 번호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와는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케. 파리올림픽 소식입니다. 태권도에서 이틀 연속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여자 57kg급에서 김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세계 랭킹 24위로 어렵게 올림픽에 출전한 김유진은 세계 1위 강자까지 잇따라 격파하며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세계 랭킹 24위로 내부 선발전, 대륙별 선발전 등을 거쳐 어렵게 파리행 티켓을 따낸 김유진은 힘겹게 올림픽 출전하는 만큼 다음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 갖고 후회 없이 준비했던 거 다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상위 랭커를 연파하며 자신의 각오처럼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16강전에서 세계 랭킹 5위 튀르키예의 일긴, 8강전에서 세계 랭킹 4위 캐나다의 스카일러 박을 모두 2대0으로 꺾었고 준결승에서 과감한 머리 공격을 앞세워 세계 랭킹 1위 중국의 러중스마저 무릎 꿇리며 감격의 결승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 이란의 키아니 찬데를 만난 김유진은 다시 한번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시작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며 상대의 소극적인 플레이를 유도해 여유있게 1라운드를 5대1로 따낸 김유진은 2라운드에서 큰 키를 활용한 회심의 머리 공격이 성공하며 리드를 잡았고 몸통 공격으로 연이어 점수를 얻으며 완벽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우승을 확정한 뒤 코치들과 꼭 끌어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눈 김유진은 태극기를 들고 세리머니를 펼치며 생애 첫 올림픽에서 따낸 금메달의 감격을 만끽했습니다. 부담은 좀 내려놓고 즐기자는 마인드로 하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행복하고 컨디션도 너무 좋았고 모든 행운이 저를 따라준 것 같습니다. 어제 박태준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 사냥에 성공한 한국 태권도는 오늘 남자 80kg급에 출전하는 서건우를 앞세워 세 번째 메달을 노립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컴바인 종목에서는 서채현 선수가 올림픽 2회 연속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자신의 주 종목인 리드에서 짜릿한 뒤집기에 성공하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파리에서 이정찬 기자입니다. 볼더링에서 20명 가운데 13위에 머물러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렸던 서채연은 침착한 표정으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제한 시간 6분 안에 15m 정상까지 최대한 높이 올라야 하는 리드에서 이 종목 세계 3위인 서채연은 긴 팔을 이용해 70점 구간을 출전 선수 가운데 최초로 넘어섰습니다. 이를 악물고 왼팔을 뻗었지만 거의 다 잡은 홀드를 아쉽게 놓치며 완등에 실패했습니다. 중간 순위 3위까지 뛰어오른 서채연은 남은 7명의 선수 가운데 2명이 더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극적으로 결승행 마지노선인 8위에 턱걸이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결승 진출 소식을 확인한 서채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확정 맞죠? 와! 진짜 많은 관중들 사이에서 한 번 더 등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결승 무대를 한번 재밌게 즐겨보고 싶어요. 아버지이자 지도자인 서종국 감독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올림픽 2회 연속 결승 진출의 감격을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기특하죠. 그리고 자랑스럽고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제게는 큰 기쁨이고 또 같이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영광이고 뭐가 안 좋겠습니까? 다 좋죠. 3년 전 도쿄에서 홀드 3개, 딱 3걸음이 모자라 메달을 놓쳤던 서채연은 내일 결승에서 생애 첫 메달을 향한 등정을 노립니다. 파리에서 SBS 이정찬입니다.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이 단체전 준결승에서 중국에 막혀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은 독일과 동메달 결정전에서 16년 만에 메달에 도전합니다. 파리에서 하성룡 기자입니다. 대표팀은 12년 만에 단체전 4강에 오른 상승세에도 세계 랭킹 1, 2, 3위가 총출동한 중국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첫 경기 여자 복식에선 세계 2위 신유빈 전지희조가 세계 1위 천멍 왕만이조의 구석을 찌르는 탑스핀 공격을 좀처럼 막지 못해 고전했고 득점 기회에서도 잇따라 실수가 나와 내리 2게임을 내줬습니다. 세 번째 게임에선 신유빈과 전지희의 백핸드 공격이 살아나 막판까지 팽팽한 접전을 펼친 데 이어 전지희의 행운의 엣지샷까지 나오며 한 게임을 따내 분위기를 바꿨고 네 번째 게임도 2대8로 뒤지다 9대9까지 추격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막판 뼈아픈 실수 2개를 범하며 게임 스코어 3대1로 졌습니다. 꼭 승리해야 했던 첫 복식 경기를 내준 대표팀은 단식에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막내 신유빈의 뜨거운 응원에도 이은혜가 세계 1위 수닝샤에 20분 만에 3대0으로 완패했고 전지희도 세계 3위 왕만이에게 한 게임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남자 대표팀이 8강에서 중국에 막힌 데 이어 여자 대표팀도 견고한 만리장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단 너무 어렵게도 느끼고 상대방 너무 강하다는 것도 좀 많이 느꼈어요. 동메달 결정전 상대는 독일입니다. 도쿄올림픽 8강전 패배의 아픔을 3년 만에 서력할 기회입니다.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저도 다시 비우고 모든 걸 쏟는다는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경기를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판 승부가 남았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내일 독일과 3, 4위전에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단체전 메달을 향해 다시 힘찬 스매시를 날립니다. 파리에서 SBS 하성룡입니다. 사흘째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으로 최대 10km 진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탈출하려는 주민은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Дрон над нами висел. Сын вовремя затормозил, девчонка ехала перед нами. Он затормозил, и он прямо вот перед нами, взрыв. Да, асфальт поднялся. Мы там заскочили во дворе. 피난민들을 위한 임시 수용소도 마련된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버스와 열차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Прорвать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границу, штаб сразу собрался, и я вместе со всеми членами штаба практически в круглосуточном режиме координирую эту работу.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장갑차가 국경에서 약 10km 떨어진 도로를 따라 진격하고 있으며 최소 2곳의 방어선과 1곳의 진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주요 시설이 위치한 요충지입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600명 넘는 병력을 손실하고 전차 7대를 포함해 80여 대의 군용 차량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군을 사실상 격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전투는 2022년 개전 이래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 군사 충돌로 평가됩니다. 본토를 공격당한 러시아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번 공격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동부 전선에 집중된 러시아 병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오늘 오후 일본 규슈 남동부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최고 1m의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사무실 천장에 걸린 표시물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오늘 오후 4시 43분 일본 규슈의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0km로 일본 기상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6.9로 발표했다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まずは強い揺れに警戒してください。緊急地震速報が出されています。 미야자키현에서는 최대 진도 6약의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사람이 서 있기 곤란하고 내진 설계가 안 된 목조 건물은 기와가 떨어질 정도의 수준입니다. 가고시마현에서는 80대 여성이 집에서 넘어지는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규슈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시코쿠 등에 최고 1m의 쓰나미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미야자키현과 코치현에선 50cm의 쓰나미가 실제 관측됐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했습니다. 原子力施設については現在のところ異常があったとの報告は受けておりません。人的物的被害については確認中です。 일시 운전을 멈췄던 신칸센은 운행을 재개했고 미야자키 공항은 활주로 점검을 위해 폐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남해 해구에 이른바 난카이 대지진과 이번 지진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큰 지진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거대 지진주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규모 8에서 9에 달하는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희생자가 23만 명에 달할 걸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주일 정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23일 맨하튼 문화원 청사에서 한국 우수 단편 영화를 소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가든그로브시가 첫 주택 구입 보조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시정부는 중간소득의 80% 이하의 주택 구매자에게 주던 무이자 대출을 120% 이하 수입을 올리는 중간소득층에게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인 기준 10만 8,350달러, 4인 가족 기준 15만 4,800달러 이하 주민들은 최고 5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 위치한 세종학당이 한국 게임 기업 넥슨아메리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8월 13일부터 넥슨아메리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세종학당은 이번 한국어 강의 지원을 통해 기업 내 직원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 신임 검찰총장 후보에 LA 총영사관 법무형사를 지냈던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올랐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 등 4명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차관은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LA 총영사관에서 법무형사로 재임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23일 맨하탄 문화원 청사에서 한국 우수 단편 영화를 소개합니다.
문화원은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 수상작인 새벽 2시에 불을 붙여를 시작으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 도축, 칸 국제영화제 라시네프 부문 초청작 메아리 등 3편이 상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다수 이용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지갑과 차량 도난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저녁 6시 45분쯤 메인스트릿에 위치한 플래닛 피트니스에서 마스크를 낀 흑인 여성 2명이 락커를 열어 지갑과 차량 키를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지구촌입니다. 스페인 한 교회에 있는 천사상이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엉터리 복원으로 망가졌기 때문인데 과연 어떤 모습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새하얀 얼굴에 새빨간 입술부터 눈에 들어오네요. 이목구비는 전체적으로 뭉개져 있는 모습입니다. 스페인 한 교회에 있는 천사 조각상입니다. 얼핏 유치원생이 빚어서 만들었나 싶기도 한데 유산에 대한 조사나 연구도 없이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황당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네요. 이 교회는 문화재로 지정되진 않았으나 13세기 지어진 뒤 18세기 복원돼 높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곳이라는데요. 천사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도 흰색과 금빛이었던 예전과 달리 젓갈색 페인트가 마구잡이로 칠해져 원래의 색감을 찾아보기 어렵게 변했다고 하네요. 논란이 일자 복원 작업을 진행한 책임자는 비전문가가 투입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복원 전문가 협회의 평가가 나올 때까지 교회를 임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산시성의 한 사찰입니다. 한 남성이 사주함에 웬 종이 하나를 붙이는데요. 황당하게도 시주함에 붙은 QR코드를 떼어낸 뒤 자신의 계좌로 연결된 QR코드를 붙인 겁니다. 목적을 달성한 남성은 마치 보통 신도처럼 합장한 뒤 그곳을 떠났는데요. 이후 이곳을 방문한 신도들 중 일부가 남성이 바꿔놓은 QR코드를 스캔해 남성의 계좌로 돈을 보냈고 남성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법대생으로 이곳뿐만 아니라 쓰촨과 충칭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우리 돈 6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지거나 스치기만 해도 화상과 스포를 유발한다는 이른바 악마의 식물 들어보셨나요? 꼭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은데 이 위험한 식물이 미국 뉴욕 전역에 퍼지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생긴 것만 봐선 들판에 자라는 풀들과 뭐가 크게 다른지도 모르겠네요. 자이언트 호그위드라는 이름의 독초입니다. 피부에 닿았을 때 식물 수액의 독소가 햇빛과 반응해 화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미국 뉴욕주 당국은 이 호그위드가 뉴욕에 널리 퍼져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는 1900년대 초반 호그위드가 정식으로 판매되면서 개체수가 늘어났다는데요. 2008년부터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번식력이 워낙 강해 박멸은 불가능했고 여전히 뉴욕 천여 곳에서 호그위드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 식물과 접촉하면 즉시 노출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어낸 뒤 절대 식물을 직접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당국에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질 못하고 계속 조깅하듯 제자리에서 뛰는데요. 중국 안후이성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계속 움직이던 여성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흔들리자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또다시 뛰기 시작했는데요. 하나, 둘, 하나, 둘. 결국 엘리베이터가 이상작동으로 멈춰섰고 여성은 충격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건물 관리인 측은 아무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지 말라고 경고해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U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U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